안녕하세요. 영화감상가 퍼플메이드입니다. 영화를 친절하게 되감아주는 시간 비하인드 리와인드. 그 세 번째 작품은 데이빗 로버트 미첼 감독의 영화 언더 더 실버 레이크입니다. You know this girl? Been trying to find out what happened to her. Our world is filled with codes, subliminal messages. Could any of this be connected to Sarah? Of course, practical codes. They're as common as tits and hamburgers. I know this girl. I need to know what it means. It's beyond what you will ever understand. 영화 언더 더 실버 레이크는 제71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이죠. 이번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그리고 올 7월에 개봉했던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데드 돈 다이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작품입니다. 이번 영화는 샘의 탐정놀이를 따라서 헐리우드의 이면을 다룸과 동시에 대중문화의 레퍼런스를 통한 시대 유감을 전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해석이 다양한 영화라 제 의견 역시 일부분에 지나지 않겠지만, 제가 본 영화 언더 더 실버 레이크는 어떻게 보면 영화 라라랜드와 정반대에 놓인 작품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영화 라라랜드가 멜로 장르를 따라서 할리우드의 꿈을 실현시키는 감각이라면, 영화 언더 더 실버 레이크는 스릴러 노선을 취하면서 헐리우드의 허상을 드러내는 감각이죠. 영화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작용합니다. 실제로 데이빗 로버트 미첼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영화 속에 숨겨진 많은 요소들을 관객들이 발견해 줄 것을 기대한다 말하기도 했죠. 추리극의 센스를 발휘하는 많은 장면 중에서도 닌텐도 파워 매거진의 한 페이지와 시리얼 박스에 담긴 비밀 지도를 겹쳐 해답을 찾아내는 장면은 이번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영화에 대한 제 생각보다는 영화가 숨겨둔 몇 가지 단서들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영화 언더 더 실버 레이크의 도입부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이창을 떠올리게 하죠. 도입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화의 흐름 역시 흡사한데요. 그리고 이번 영화는 데이빗 린치 감독의 영화 머롤랜드 드라이브의 몽환적인 분위기와 단서를 추적하는 이야기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특히 영화에 삽입된 드라이브 장면들은 대부분 영화 머롤랜드 드라이브와 영화 사이코의 장면들을 오마주하고 있는데요. 결국 영화 언더 더 실버 레이크는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두 감독에 대한 환사로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 거죠. 실제로 영화 중반부에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을 기리는 거대한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샘이 찾아간 그리피스 천문대는 제임스 딘의 주연작 이유 없는 반항의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제임스 딘 동상이 세워져 있죠. 영화 라라랜드에서 세바스찬과 미아가 데이트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극중 샘과 사라가 함께 보는 영화는 진 네글레스코 감독의 영화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입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급 배우들인 마릴린 먼로, 베티 그레이블, 로렌 바콜이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된 작품이죠. 사라가 TV 옆에 세워둔 인형들에는 배우들의 이름표가 놓여있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배우 자넷 게이노입니다. 샘과 엄마가 통화할 때 엄마는 영화 제7의 천국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영화의 결말 부분에 샘이 보는 영화 역시 배우 자넷 게이노의 주연작 제7의 천국이죠. 제1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감독상, 각본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극 중에 삽입된 대사 Never look down, always look up이 전혀 다른 의미로 와닿는 부분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결국 미디어와 아이콘, 할리우드가 주입하는 꿈이란 건 허상이면서 수직적 구조에서 상류사회 진입은 그림의 떡이란 의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영화 중반부에 보면 샘이 미디어와 음모론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대중문화와 아이콘에 도취된 시대의 비판적 의사를 읽어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영화 속 만화 작가가 언급하는 부엉이 키스 장면에서 역시 음모론에 자주 언급되는 일루미나티의 심볼과 남근을 상징하는 여러 마케팅 페이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 등장하는 밴드 예수와 드라큘라의 신부들은 공장형 시스템으로 제작된 밴드가 아이콘으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기도 하죠. 정작 자신이 쓴 히트곡 하나 없는 밴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변기 안을 보여주는 장면은
대중문화의 저속성을 일면적으로 표시해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가수 커트 코베인입니다. 샘의 방에 걸려있는 포스터 역시 커트 코베인의 포스터인데요. 록밴드 너바나의 멤버이자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된 스타를 언급할 때, 그리고 스타의 빛과 어둠을 이야기할 때 꼭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Hidden messages in old 영화의 후반부, 샘이 작곡가와 만나는 장면에서 너바나의 노래 Smells Like Teen Spirit의 한 소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Why? That's pop culture, isn't it? Floats away like tissue paper. Yeah, I blow my nose. 영화 언더 더 실버레이크의 주연 앤드류 가필드는 이번 영화에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많은 분들이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속 피터 파커의 모습으로 기억할 텐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걸 센스 있게 디스하기도 합니다. 데이빗 로버트 미첼 감독은 캐스팅 당시에 배우 앤드류 가필드의 밝은 모습에는 어두운 매력이 절묘하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사라 역의 배우 라일리 코프는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손녀로 현재 헐리우드에 떠오르는 스타이기도 하죠. 영화 언더 더 실버레이크에서 사라는 샘과의 첫 데이트를 제외하고는 프레임 안쪽의 인물로만 등장합니다. 결국 TV 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헐리우드 스타들의 모습처럼 등장하는 것이죠. 화면으로 그녀와 마주하고 나서야 샘은 다시 집세를 해결해야만 하는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화 언더 더 실버레이크는 조각조각난 퍼즐 맞추기의 재미를 안겨주면서도 모두 완성됐을 때의 만족감과 뒤이어 밀려오는 허무함을 동시에 안겨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의 단서를 따르다 보면 그 단서들은 결국 맥거핀과도 같은 영화의 장치이자 속임수이고 결국 해답은 실버레이크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화 언더 더 실버레이크는 어떤 분에게는 허상을 추적하는 스릴러로 어떤 분에게는 허무한 미스터리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언더 더 실버레이크의 비하인드 리와인드였습니다.